준비를 제가 다 못 해왔어요. 말로 할게요. 여기 같이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그 봄이 이렇게 무르익는, 그죠? 이제 5월하면 계절의 왕이 다가오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그죠? 이 봄이 무르익는 이는 참 상춘지절이죠. 상춘지절. 다양히 이렇게, 그죠? 북배에 있는 보이차 뒤에서 우리 하재열 시인을 모시고 이렇게 시다회를 열게 돼서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뭐 할애된 시간 때문에 길게 얘기는 못하겠고, 사실 제가 송찬호 시인 평론을 쓰긴 썼는데, 제가 원래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사실 하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우리 하 선생님이 우리 친구 딸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하 선생님이 그 송찬호 시인을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저도 차마 그걸 평론가가 또 이게 게으르면 안 되니까. 옆에서 이 친구한테 만나면 술 한잔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또 글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술이라도 공짜로 얻어먹죠. 그래서 이게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근데 그 사실 뭐 여러 그 이렇게 그 대중성 있는 파퓰러한 그 국민 시인급의 시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송찬호 시인을 언급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선생님이 아주 그 날카로운 그 시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우리가 봐도 느끼잖아요. 그 정도. 그죠? 하여튼 간에 요거만 봐서도 그런데 그래서 긴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이 송찬호 시인이 왜 이렇게 그 하 선생님의 주목을 받았는가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객관적으로 봐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대중문예 비평가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그냥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그 강물이 흘러갈 때 강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대중문화에도 지금 뭔가 어떤 흐름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생활서사다. 저는 뭐 대중서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꼽혀나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막 대중서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양상인 걸로 알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자기 목소리, 개성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뭔가 이렇게 생활서사라고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한 이런 현실이 막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구름처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인물의 꽃이 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인물의 꽃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꽃이라는 건 봄이 오면 뭐 피지만 인물의 꽃은 평생 가도 한번 꽃 피우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느 그 명망 있는 시인이 이렇게 그 진짜 이 동백, 이 붉은 동백은 우리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김세용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그럼 이제 또 세상에서도 역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 붉은 눈 동백, 그래서 송찬호 하면 동백 이미지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이렇게 코드, 문학 코드로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한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할 텐데 우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면 대전제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면 누구나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냐?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가 전제를 말씀드린 건데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면 위대한 사상가가 돼야 됩니다. 너무 거창한 그죠? 제가 명제를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나 이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시를 좁혀서 말하면 어떤가나 표현의 세계란 말이죠. 그죠?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야 된다고 시꽃을 피워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의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지만 그 속 깊은 내막을 이렇게 한꺼풀 이렇게 장막을 떠들어 보면 결국은 거의 하나의 이념이 사유가 사상이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거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그 인문학적인, 그죠? 좀 이식론이라고 또 하는데 그 인문학적인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인간성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이거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성을 그 제대로 구현해낸다는 게 막상 그 쉽지가 않아요. 이런 데 자주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어디 가서 이렇게 미술관에 가보고 또 마켓도 가보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두터운 어떤 그 경험지가 쌓이고 해서 인물의 꽃이 서서히 피어날 수 있는 문맥이 겨우 생기는 거지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 시인이 이렇게 선생님에게처럼 이렇게 좋은 시집을 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이건 뭐 수소폭탄 만든 것보다 오히려 보면 비유가 좀 과장될지 모르지만 수소폭탄 만든 것보다 훌륭한 문화폭탄인 거예요. 사실 문화폭탄입니다. 이게 문화폭탄. 자, 전제 과정은 길었죠.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고 들어갈게요. 자,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면 위대한 사상가가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거 들어가서 도대체 그러면 이 송찬호의 이 시집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가정한다면 도대체 여기에 무슨 위대한 사상이 있다는 거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만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송찬호 시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붉은 동배를 한번 조금 그 대목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아마 이게 제목이 산경 가는 길이네요, 그죠? 자, 우선 이제 생각하는 게 아마 그게 34페이지인가 있나 봐요. 34페이지. 시집 34쪽. 근데 이게 왜 이제 그러니까 그 붉은 눈 동백 중에서도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핵심적인 작품을 저는 이제 이 작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상을 품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과연 위대한지 제가 살짝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이 산경이라는 말이에요. 산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낯설지 않아요, 그죠? 신선하면서도 낯설면서도 뭔가 호기심이 있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럼 산경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 철학사를 보면은 그 산해경이라는 그 도교 경전이 있어요. 그 산해경을 잘 보면 산경과 수경으로 돼 있어요. 아니, 해경으로. 그래서 산해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산해경은 도교의 경전인데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 철학사에서 보면은 유교와 이렇게 서로 카운터 파트너가 돼 있죠. 그죠? 적대 관계죠. 여야식으로. 그래서 그 산경의 전제는 시경이 있는 거예요. 그 시경은 바로 공자 말씀과 관련된 도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거 산경 가는 길은 정말 이 단순하게 그 동양 철학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최근에 프랑스 68 이후에 근대사에서 탈근대로 가는 그런 그 다변화된 다원성을 중심으로 한 철학 사조의 그 큰 흐름과 물려있는 그러니까 짧은 몇 마디에 안 되는 그 시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대사적인 의미가 여기 품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위대하다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어떤지 볼게요. 우선 이제 앞부분은 이제 보면 뭐 살짝 그냥 그 분위기를 잡은 거로 볼 수 있고요. 상당히 감각적인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이제 도 그렇고 세 번째 연의 그 핵심적인 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동백은 결코 땅에 항복하지 않는 꽃이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그 시적 진술의 대상은 동백인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개념적 정의로 말하면 동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백과에 속하는 뭐 교모 뭐 이런 얘기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개념적 정의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설명. 근데 시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세상에는. 그죠? 시인이 막마저 시부렁거리는 언어들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직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동백은 결코 항복하지 않은 꽃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그 도교가 갖고 있는 그 지배서사라고 볼 수 있는 유교적 세계에 대항하는 도교가 갖고 있는 저항서사적인 문맥을 여기서 벌써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향세계가 벌써 지배서사보다는 저항서사. 그러니까 상위 서사보다는 하위 서사. 그죠? 그러니까 소컬처라고 하는 이런 뭐 소발턴이라고도 유식하게 말하는데, 지식인들이. 어쨌거나 이 뭔가 낮은 데에 웅크려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삶과 약자들의, 소시민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지향점을, 테이스트를, 취향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말 자체에서 벌써. 그래서 이 말 자체에서 우리가 상당히 그 공감이 느껴져요. 저부터 들었어. 왜냐하면 우리 산다는 것은 사실 이 삶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저항감을 가져야, 미적 거리를 가져야 이게 삶의 정체성이 커지거든요. 그잖아요. 끊임없이 이게 정체성을 자기가 회복하고 유지해내려면 대상과 일정한 거리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터트려진 말이에요. 명제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해설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거친 땅을 밟고 다니느라 동백의 발바닥을 아주 붓지. 그런 부리부리한 동백이 앞발을 번쩍 들고서는 이만큼 높이에서 피어 있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또 분위기를 잘 잡아냈어요, 봐도.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이 참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요 몇 마디 안 되는 요 시어는 정말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정말 이 금빛 같은 표현이에요.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자, 동물원 새창살을 찢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찢고, 자, 집을 찢고, 아버지를 찢고, 나뭇가지를 찢고 나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찢는다는 같은 그 맥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물원 새창살이고, 집이고, 아버지고, 나뭇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표현은 달라도 동물원 새창살과 집과 아버지와 나뭇가지는 같은 맥락의 범주상에 있는 언어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계열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동물원 새창살과 집과 아버지와 나뭇가지는 바로 이 산경이라고 하는 그 도교적인 어떤 소시민적인 삶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이 송찬호 시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그 형상적인 언어로, 이거 요즘 말 유식하게 말하면 탈근대적인 문맥이 있는 거죠. 사유로 말하면. 그런 것을 아주 지적 형상의 언어로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새참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때? 내가 동물이라면 어떡해요? 이렇게 갇혀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죠? 우리 사회는 지금 감시와 처벌 사회에 살고 있던 거 아시죠? 우리 감시와 처벌 사회. 알게 모르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 문맥이 읽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또한 동시에 집이기도 한 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냥 대충 사는 공간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욕망을 해소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먹고 자고, 그죠? 싸고, 막말로. 그렇지만 집 나름에도 그 안에 아무래도 하나의 모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유교적인 모랄이 또 이게 풍속적으로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을 좌지우지하고 그 집의 어떤 모랄을 주도하는 그 핵심적인 이미지가 바로 뭐예요?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그 아버지. 흔히 말하는 유식하게 말해서 가부장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아버지죠. 여기서 우리가 뭐 유식하게 말하면 뭐 오이디푸스도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뭐 가지를 뻗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이제 철학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근대라고 하는 문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대는 이성이고, 이성은 주체고, 주체의 어떤 핵심이 역시 아버지라는 시적 상징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마지막에 참 이 송찬호 시인이 역시 대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뭐가 대단하냐? 이 마지막에 나뭇가지를 박아놓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나뭇가지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한번 제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여기. 들레즈 가타리라는 그 아주 세계적인 그 프랑스 68 이후에 어떤 참 우리가 요즘 뭐 푸코니 들레즈니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떠드는데 니체고, 이 사상가들 중에 이 들레즈가 아주 거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상 가는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작품에서 또 역시 대표적인 게 이 천개의 공이라는 작품이에요. 정말 그 읽기 난해한 작품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제목 자체도 벌써 천개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천개. 그러니까 여기 그 우리 자유롭게, 그죠? 이 공간에서 뭐 저는 이제 주어져서 발언을 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유와 평등과 이런 어떤 민주적인 사고가 깔려 있는 것처럼, 이 천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다원성을, 복수성을 상징하는 탈근대의 어떤 개념을 파악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한 말이 바로 이 말이 중요한 건데, 나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 밖에 이제 어떤 그 염증이 난다 이거죠. 그럼 왜 염증이 나냐? 이 나무라는 것이 바로 그 닌네가 말하는 어떤 근대적인 어떤 이 분류 체계, 분류에 의해서 틀려서 뭐 쉽게 말해서 너는 뭐다, 너는 몇 점짜리다, 이런 것처럼 분류 체계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보면 직장이고 어디고 가정이고 어디고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군대고 뭐 감옥,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자기 지위의 그 하이어라키한 자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틀 안에서 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의 근대의 지배 체계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 핵심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런 것이 바로 하나의 나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이제 그 닌네라고 하는 스웨덴의 그 유명한 식물학자죠. 이 사람이 근대의 철학을 정립시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식물학자죠. 이원 설명법으로 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 하면 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학적 결합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닌네가 설명하는 이원식 설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자연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대상은 닌네식 분류법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근대의 어떤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근대인의 지적 오만의 산물인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댐을 만들고 막 자연을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겪는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바로 결국 근대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대. 이 근대가 바로 이성이고 이성이 하나의 이 분류체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류체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나무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송찬호라는 사람이 이런 그 철학의 사조라든지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어떤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지금 제가 좀 섞어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철학적인 개념어로 이렇게 전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는 또 시답게 묘사어로, 상징어로 또는 개념어로 이렇게 개념어가 아닌 감각어로 이렇게 와닿는 언어로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시가 갖고 있는 맛이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우리가 감각성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성을 구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시가 바로 그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찬호의 이 어떤 작품이 갖고 있는 성과는 단순하게 시로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 안에 사실 우리가 그야말로 위대한 예술이 품고 있는 그 사상의 싹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읽어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착했을 때 우리는 한 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탈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뭐 많은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어디 유튜브도 보면. 근데 이 송찬호 시 텍스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탈근대 사조가 갖고 있는 어떤 모랄이나 이런 것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텍스트로서 우리가 전범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